이번 시간은 태울주 수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체험을 잘하고 또 이제 여기 오늘 두뇌 모형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는 뇌가 성장하는 나이예요. 우리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두뇌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생 동안 이 두뇌 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비활성화, 활동하지 않고 죽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설명하면서 이 뇌세포가 1천억 개가 다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뭘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좌뇌, 우뇌, 또 이렇게 중간뇌 모든 것이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태울주 수행 자세를 말씀드리면 보면 주문 읽을 땐 반드시 허리를 펴야 돼요. 허리를 쭉 펴세요. 허리를 쭉 펴시고 허리가 굽어지면 그 순간 정신이 삐뚤어진다고 사부님께서 얘기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요. 주문 읽을 땐 반드시 허리를 펴야 한다. 허리가 굽어지면 그 순간 정신이 삐뚤어진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약간 뺀다. 그러면서 아랫배를 좀 앞으로 내밀면 하단전의 기운이 들어간다. 척추에는 척수가 있어요. 척추에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는데 하루에 한 500ml가 나와요. 우유를 한 2개 정도가 여러분이 생산이 돼요. 이 생산되는 이 척수액이 허리를 쭉 펴지 않으면 막혀서 항상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자꾸 자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척수 운동을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다리를 꼬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공바닥에 엎드려 자죠. 그리고 이렇게 TV 보나 이렇게 컴퓨터 할 때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기대가 하거나 그러면 척수 운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자세도 글씨 쓸 때 이렇게 꼭 하는 학생들 있죠. 이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학생들 이렇게 하면 척추 운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가 발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엑스레이 사진인데 보통 C자를 그려야 돼요. 우리가 C자, 그러니까 C자 크본 근데 점점 일자가 되고 거꾸로 역C자가 돼 이렇게. 이러면 혈액 순환이 안 돼야지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요. 피부에 여드름 많이 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이 목에 순환이 안 돼서 그래. 갑자기 친구의 얼굴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여드름 날고 열이 많이 뜨는 친구들은 목에 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자 당겨봐요. 턱을 좀 당겨 이렇게 뒤로 당기고 그다음에 허리를 이게 가슴을 펴요. 가슴을 펴고 허리를 쭉 펴요. 자, 그게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C자 커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을 빼고 특히 스마트폰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티목이 돼요. 이티목. 이걸 이티목이라고 그래요. 이티목, 군인목이라고 그래요. 군인목. 거북이목. 그런 거북이목이나 이티목이나 군인목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게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혈액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이 아까 사부님께서 말씀한 척수라는 게 있어요. 척추의 물을 척수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척수. 이 척수가 꼬리뼈에서 위로 올라가지고 머리를 통과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4번 정도 파괴되고 생산이 돼요. 하루에 4번. 꼭 생장염장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파괴되고 다시 생산한다는 이 척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척수 운동이 안 되면 항상 몸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가끔가다 이게 이 복식호흡이라 그래 단전호흡이라 하지 않고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척수 운동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복식호흡을 한 번씩 하게끔. 자, 태울주의 뜻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체험을 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우주의 진리 자체인 법신의 광명의 바다, 부처의 마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훔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우주의 대생명 자체, 금강신 자체다. 훔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우주의 생명, 생명을 뜻하는 글자가 훔이라는 글자예요. 자, 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가 된다.
한 번 정해서 영원히 불변한다. 천지 생명의 조화세계 진리 바다로 내가 올라간다는 말이다. 자, 이제는 개벽이다라는 두 번째 책에 있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리한 거를 발췌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훔치란 천지 조화 생명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훔치라는 뜻 속에는 우주의 생명의 바다 속에 내가 들어와서 우주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뜻이죠. 자, 그 다음 그 훔치 태울천 사원군. 태울천 여러분 아시죠? 우주의 생명의 근원의 하늘. 태울천. 그다음에 사원군은 거기에 가장 으뜸되는 그 주인이시죠. 태울천 사원군. 그 다음에 중요한 훔리치아. 이 훔리치아의 리라는 것은 신도 신의 세계를 뜻한다.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훔리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훔리에서 훔은 비인격적인 천지 조화 생명의 세계이고 리는 인격세계의 세계다. 바로 여기서 이 우주의 세계의 음양적인 두 얼굴, 인격과 비인격 신도 세계가 통합된다. 그러니까 훔리에서 훔이라는 것은 우주의 생명성 자체를 훔이라고 하고 그 생명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신도 세계가 있어요. 신명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를 표현하는 글자가 리다. 그러니까 훔리라고 하는 단어를 위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두 음양 얼굴, 이 조화의 생명의 근원적인 세계와 그 속에 있는 신도 세계를 두 개를 같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주문이 태울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울줄 많이 읽다 보면 우주의 신도 세계와 우주의 생명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뇌에서 또 우리 신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 두뇌는 지금까지 몇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우주의 신도 세계,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끔 두뇌가 진화됐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총 결론이 우리 머리는 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머리에서 그런 구조적인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신도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훔리하고 소리를 내면 내 몸이 온 우주 생명계와 하나가 되고 동시에 신의 조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다. 야는 크게 외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치아는 내가 우주 생명의 무궁한 조화 세계와 하나가 되어 그 생명의 세계를 크게 노래한다, 외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야는 크게 외치니까 치라는 것은 생명의 바다라 했어요. 그 생명의 바다로 들어가서 크게 외치는, 노래한다는 의미가 있다. 도래는 크게 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훔리치아 중에서 두 글자 훔과 치를 떼가지고 중요한 훔과 치를 떼어서 두 번 반복하게 한 거예요. 훔치 천지 부모를 찾는 소리다 그래가지고는 훔치 태울천 사원군 훔리치아 도래 훔리암리사파, 이 태울주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상제님에 의해서. 자, 그러면 태울주를 하는데 이 태울주 읽는 법이 세 가지 있죠. 여러분 잘 알죠? 염송, 마음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마음으로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읽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 태울주를 이렇게 외우는 이 생각이 우주에 꽉 찬다 생각해야 돼요. 내 소리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온 인류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 지른다는 마음으로 태울주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해보거든요.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훔치 태울천사원군 훔리치도는 그냥 가는 것보다 그런 이 세상에 외치고 우주에 외친다는 마음으로 꽉 차게 그런 마음 일념으로 외우면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한 생각 일념으로를 말한다. 입을 꽉 다물고 혀 끝을, 이게 중요해요. 혀 끝을 윗 잇몸에 살짝 대고 한 마음으로 온 하늘에 울리도록 한다. 왜 혀 끝을 윗 잇몸에 대게 했느냐? 혀 끝을 윗 잇몸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여기에 밑이에요. 혀가 여기 있어요. 혀가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에 되면 이 열기라 이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고 생명의 어떤 이 간뇌, 그다음에 그 뇌관이라고 하는 뇌의 어떤 중심부로 열기가 이게 통해져요. 그래서 비염이 안 걸려. 이 학생들이 비염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찬 걸 많이 먹고 공기에 이 오염된 물질이 많아서 비염이 많아요. 요즘 축농증이 많고.
근데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호흡을 하고 태울줄 읽으면 비염이 가장 빨리 나. 축농증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그 태울줄 수행이에요. 지금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 참 고치기 어려워요. 무좀같이. 근데 오히려 태울줄 수행은 가장 빨리 나는 게 비염과 축농증과 여기 질환이에요. 왜 그러냐면 혀를 천장에 붙이고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태울줄을 중얼중얼 할 수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옆에 있다 뭐 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혀를 천장에 딱 붙이고 마음속으로 태울줄을 계속, 근데 그 태울줄과 온 교정, 온 그 학교를 울린다는 마음으로 외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혀 끝과 이 천장이 붙은 데가 찌릿찌릿해. 전기가 통한 같이.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전기가 더 찌릿찌릿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코가 시원해, 뻥 뚫린 것 같이. 그러한 이 염성을 평소에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염성의 강점은 내 마음을 각성시킨다. 내 마음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는 이번에 뭘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그 의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염성이 강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의지, 생각의 힘을 태울줄 읽으면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일심을 끌고 가는데 강력한 힘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염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염성할 때는 아까 같이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데 복식호흡으로 아랫배로 숨을 이렇게 자 아랫배로 척추를 쭉 펴고 턱을 당기고 아까 같이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이 천장에 혀를 붙여요. 자, 혀 끝을 그 이빨 뒤에다 붙여봐요. 그러면 거기서 침이 나와요. 그 침을 자주 삼켜야 돼.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호르몬이에요, 그게. 이 입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많아요. 그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질병이 많이 생기거든. 여러분 나이 때는 그 호르몬이 조금만 자극이 되면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좋아져요. 자, 혀 끝을 붙이고 그다음에 턱을 당기고 자, 눈을 감고 마음으로 태울 줄 이렇게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는 눈 뜨고 해야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염성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허리를 펴고 그다음에 태울 줄을 지금 여기 이 방을 울린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태울 줄을 하면서 복식호흡을 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태울 줄 읽어봐요. 몇 분 동안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태울 줄을 계속 외우세요. 자, 허리를 쭉 펴고 스마트폰 보는 걸 좀 멈추고 눈 감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태울 줄을 몇 번. 자, 눈 떠요. 염성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묵성과 이렇게 주성을 하다가 염성을 해야 돼. 염성은 자꾸 하면 처음엔 좋다 나중에 졸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성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하다가 잠깐 자기 시간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교내에서 운동한다 그럴 때 염성을 해야 돼. 왜냐면 나 같은 경우도 환자 보면서 염성을 하거든요. 환자 옆에 간호사 있는데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간호사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천장 붙이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태울줄 소리가 온 우주를 울려 퍼지는 마음으로 염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시원하고 머리가 이렇게 맑아져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내가 이 염성이 참 의지력을 강하게 해주는구나, 어떤 이렇게 이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구나, 각성시켜 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염성을 많이 하다가 옆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묵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조금 자기가 귀에만 들리게끔 하면서 혀와 입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묵성이라고 그래요. 그 묵성을 하다가 또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염성을 하고. 그러니까 염성과 묵성은 뭐 직장이나 학교나 자기에게 그 도장이 아니고 집이 아닌
그런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주로 많이 하게 돼요. 24시간 주성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없고 요즘은 다 자기 직업과 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주성만 24시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염성과 묵성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뇌가 성장이 돼요.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뇌 여기에 보면 이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뇌하수체. 여기 위에 밑에 접형골이라는데 이게 입천장이 붙어 있는 뼈예요. 나비 같이 생겼어요. 나비 양날개 같이. 여기가 입술 이 혀거든요. 혀로서 붙이고 염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자극이 돼요. 여기보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이게 여기 뇌하수체가. 그래서 그 뇌하수체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보면 자, 손을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손을 양손을 구부려서 모아서 이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자,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를 좌뇌, 이 왼쪽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뇌, 그리고 구부러진 엄지손가락이 가운데뇌, 간뇌라고 그래요. 가운데뇌, 사이간자니까 사이뇌, 간뇌 이렇게 돼 있고 이 간뇌가 내려가는 요 밑을 연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 한 거 똑같은 모습이세요. 여기 머리 앞쪽에 여기 뒤쪽 그리고 여기를 자 쪼개 봅니다. 그러면 좌뇌 우뇌예요. 이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 우뇌는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이 뇌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이 생명의 뇌예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대뇌 변연계라는 중간 이 부위랑 대뇌 피질과 수질이라고 하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주의 어떤 원리대로 이 3단 구조가 더 중요해요. 좌뇌 우뇌보다. 요 밑에 있는 생명, 그다음에 대뇌 변연계, 감정을 다스리는 뇌, 그다음에 이성적인 뇌, 이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3단 구조의 요 중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태울줄 읽으면 이 생명의 뇌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대뇌가 피질에 있는 그 뇌세포가 확장이 돼요. 증식이 되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이 염성과 묵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성은 더 말할 거 없고 여기 보면 쪼개서 이걸 이제 사이뇌, 간뇌만 뺀 거예요. 간뇌가 양쪽에 있거든요. 오늘 뇌를 이제 부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되면 여기 사이뇌 이렇게 간뇌.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이뇌에서 여기 달려 있는 거 있죠 여기. 여기에 여러분 새끼 손톱만 해요.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인체 모든 갑상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부신 피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을 컨트롤하는 호르몬 기관이에요. 췌장에 있는 인슐린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을 컨트롤하는 중추 기관이 그게 어디냐? 뇌에 있어요. 뇌에. 그러니까 뇌에 있는 이 뇌하수체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 같이 자세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묵성, 염성, 주성하게 되면 이 호르몬 기관이 회복이 되면서 뇌세포가 엄청나게 활성화돼. 그러면 어떠냐? 빛이 보여요. 눈 감고 이게 주문 읽으면 이제 그 빛이 보이거든요. 빛은 신기형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정기적인 자극이 모이면 이 뇌는 한 100만 개, 1천억 개의 세포로 되기 때문에 그 세포가 빛을 내요. 그 빛이 내는 그 빛이 광명이라고 해요. 그 광명의 세계를 옛날 사람들은 수행하면서 다 봤어요. 여러분 나이는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이 마음 먹고 하면 이 광명의 세계가 보이거든 빛이.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1년 동안에 몇 번 보더라도 그게 평생 동안 돼요. 뇌의 성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현인, 그다음에 군자 그런 어떤 큰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빛을 보고 그 빛을 이렇게 다시 내면을 돌려가지고 호흡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아까 하듯이 뭐
이 뇌하수체화와 시상이라는 데 있는데 오늘은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고 그런 얘기는 피하고 하여튼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가장 좋은 것은 주송, 소리를 내서 하는 건데 주송 이전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입을 꽉 다물고 태울줄을 외우자. 아시겠죠? 그러면 뇌세포가 활성화돼서 이 좌뇌는 수학, 우뇌는 뭐예요? 예술. 그러니까 나는 예술적인 능력이 부족해. 나는 수학력이 부족해.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서 이 뇌가 활성화되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뇌가 활성화되면 갑자기 시를 쓰게 되고 희상이 떠오르고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재질이 막 나타나요. 이 그림을 또 못 그리던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 피아노를 못 치던 사람이 한 달 만에 피아노를 막 치게 되고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옛날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가 그리고 뇌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병풍이 있는 그 글을 보고 그 자리에 다 외운 거 아니에요. 서산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명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 게 뇌세포에 있는 1천억 개 세포가 다 활성화된 거다. 자, 그러면 묵송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게 소리 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태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태울 줄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숨이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2번 읽어도 되고 3번 읽어도 되는데 3번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두 번이나 한 번 여러분 편하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태울 줄 읽고 그때는 혀와 입술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태울 줄 읽는 거예요. 이때 가능한 흉식, 가슴 호흡이 아니라 복부 호흡을 해야 돼요. 복식 호흡을.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아까 척수순환이 잘 되니까. 자, 눈 감고 힘들지만 자, 몇 분만 짧게.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주성한 다음에 자, 눈 감고 자, 허리를 쭉 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태울 줄 외우고 숨을 내쉬면서 태울 줄 외우는 거를 몇 분 동안 하겠어요. 자, 그때는 자기 귀에 소리가 들려야 돼. 자, 그만. 지금은 저녁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머리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꾸 졸려요. 자꾸 졸리거든. 그럴 때는 눈을 뜨고 빛을 보고 그러면 잠이 깨요. 그러면 그런 걸 반복하면서 수행을 하면 잘 되니까 좀 이따 주성을 한 다음에 다시 묵성을 들어갈게요. 주성을 한 다음에 그 소리를 내서 한 다음에 묵성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염성이나 묵성하면 여러분이 자꾸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이런 염성과 묵성을 하게 되면 이 척수가 순환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뇌세포가 빨리빨리 자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염성과 묵성을 했고, 자, 주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를 내어 읽을 땐 소리와 의식의 일체감이 특히 중요하다. 먼저 태울주 소리와 태울주 읽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 되게 읽는다. 차츰 수행이 진행되면 서서히 중단전까지 열려서 공면된 소리가 나온다. 좀 더 깊이 수행이 진행되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모두 터져 몸 전체가 속 빈 나무통처럼 크게 공명되어 맑고 중후한 소리가 울려나온다. 그래서 우리 몸의 수백여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열리고 대우주와 완전히 하나라 열린 몸의 상태가 된다. 이 주성은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호흡보다 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흡은 무시해도 돼요. 주성할 때는. 그래서 주성 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냐? 그 소리가 하단전을 울리는 걸 느껴야 돼요. 그 하단전 울리면서 아까 얘기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혈액 순환이 되면서 척수 순환이 돼요. 그래서 자, 눈 감지 않고 자 허리를 쭉 핀 다음에 자기 배에다 이게 손을 이게 대보세요. 자, 이게 대보고 하단전 배꼽 밑에 대보고 자, 훔 해봐요. 훔 해봐요. 훔. 다시 훔.
그러면 훔 소리가 하복부를 진동을 하고 속을 진동하는 걸 좀 느껴야 돼. 그 느낀다 생각하고 다시 훔. 그럼 이제 훔치훔치를 네 글자를 자 반복할게요. 시작. 훔치 훔치. 다시 한번 훔치 훔치. 다시 한번 훔치 훔치. 다시 한번 훔치 훔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5년 이상 10년 이상 태울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빛은커녕 뭐 반딧불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태울주가 속에서 진동이 돼가지고 온몸을 같이 진동이 안 돼서 그래요. 태울주가 내가 하나가 진동이 돼야 세포가 활성화돼요. 세포가 그 깨어나요. 그 뇌는 실제 뇌사진이거든요. MRI 뇌사진인데 이 소리가 내는 게 여기서 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긴 다 구멍에 비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는 빈 공간이 많아요. 뇌는 이 두뇌의 비밀인데 뇌에는 빈 공간이 많아요. 그 빈 공간이 빛으로 채워지고 소리로 채워질 때 뇌는 활성화돼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빈 공간 뇌실이라고 해요. 뇌실. 이 까만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빛을 보는 게 뭐냐? 이 신경세포 활성화되면서 이 가운데 모이게 돼 이렇게. 그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때 광명을 보거나 그 빛을 보는 걸 허실생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로 이게 실내 그 백색의 광명이 오는 것 같이 빛이 여기 머리에서 이게 이게 그 나타나면서 내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한 사람 몇 명 되질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 호흡으로는. 근데 이 주문은 좋은 게 주문 소리를 내게 되면 이 목소리와 성대 소리가 이 뇌세포를 진동하면서 그런 신경세포의 전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1천억 개의 세포가 공명이 일어나면서 빛이 모여져. 빛이 모여서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면 스마트폰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이 뇌가 이걸 하게 돼. 자꾸 이걸 더 원하는 이렇게. 그러면서 더 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자기가 이렇게 암기 하고 싶지 않은 암기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뭐 한 3시간 걸리던 게 30분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영어 단어가 갑자기 잘 외워지고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게 가능한 게 여기서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명. 그 태울주 진동이 배하고 그다음에 중단전화 머리를 울려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귀로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이 아랫배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잡념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문이 있는데 이제는 주문이 있는데 그 태울주 진동이 하단전을 울리는 걸 느끼면서 하단전 느끼면서 태울주를 해봐요. 그럼 달라요. 5분 하더라도 여러분이 땀이 나면서 뇌세포 활성화되면서 그다음에 하고 그러다가 졸린다. 그러면 눈을 살짝 떠야 돼요. 빛을 보면 그리고 아니면 좀 졸리면 여러분이 태울주 소리에 집중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태울주 수행을 주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몸에서 그런 생명 현상이 생기니까 그거는 뭐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신기한 것도 아니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이 때는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자 숨 들이마시고 허리를 쭉 펴고 내쉬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3번을 자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하면서 태울주를 하복부 진동하고 온몸이 진동되는 걸 느끼면서 태울주를 같이 하겠습니다. 합성으로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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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천 상운군 훔니지야 도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천 상운군 훔니지야 도래 훔니 암니 사파
읍배. 신경세포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신경세포가 마치 그 가지같이 나뭇가지같이 벌려져요. 벌어지는데 요거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그 틈에 이런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놀랍게도 전기 신호예요. 전기. 빛으로 연결이 돼요. 빛.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머릿속에 빛이 순간 섬광같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빛이 계속 반복되면서 바깥에 있는 보고 듣고 냄새 배고프다 그런 거를 이런 전기 자극으로 바꿔서 인식하는 거 우리 두뇌가. 그러니까 이 전기 자극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그 형광등이 한 1천억 개가 깜빡깜빡 한다 그러는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형광등 가운데 죽은 형광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뭐래요?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1천억 개의 형광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몇 프로를 쓰느냐? 5%? 5%도 못 써요. 5%도 못 쓰니까 평생 동안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 그다음에 뇌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뇌분비샘은 혈액 내로 직접 분비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몸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뇌분비샘이 존재합니다. 대뇌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성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등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성장을 시켜줘요. 여기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목 돼요. 부위에 위치하는 갑상선에서는 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갑상선 뒤쪽에 위치하는 4개의 부갑상선에서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위장 뒤에 위치하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양쪽 신장 위에 위치하는 부신에서는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의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이 기관인데 이게 호르몬만 보고 한 거예요.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것에 따라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안 크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나는 살을 좀 빼고 싶다. 나는 좀 키가 더 크고 싶어요.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런 게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여러분을 이렇게 뭐 수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할 때 성장 호르몬이 촉진되는 그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에서. 근데 이 뇌하수체 호르몬이 유난히 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성장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부모님이 키가 적기 때문에 내가 키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키를 클 수 있는 인자와 호르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촉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했다는 이 의지가 있거나 그러면 실제로 그 몸에서 그런 변화가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강남도장에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된 분인데 그분이 수행을 하다가 눈이 좋아져 가지고 나도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경을 벗었어요. 실제 시신경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눈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잘 보지 못한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시신경이 돌아온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이 회복되는 게 가능하다. 그게 우리 인체의 신비죠. 자, 보시고 뇌의 구조는 한 번 더 보시면 뇌의 구조. 사람의 뇌는
암뇌, 중간뇌, 그리고 마름뇌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뇌. 암뇌는 대뇌와 사이뇌로 구분되는데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좌뇌 우뇌라고 그래요. 사고, 운동, 성격, 기억 등 고차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이뇌는 대뇌 속에 파묻혀 간뇌라고 있는 그래요. 부위로 간뇌. 아까 보여드린 시상과 시상하부가 포함됩니다. 중간뇌. 중간뇌 또는 중뇌는 전뇌와 마름뇌 사이에 위치하며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마름뇌. 마름뇌는 다리뇌, 숨뇌, 그리고 소뇌로 구분됩니다. 뇌교라고도 부르는 다리뇌와 연수라고도 부르는 숨뇌는 중요한 신경의 통로가 되는 곳이며 소뇌는 평형 감각을 담당합니다. 숨뇌의 아래쪽은 척수로 연결되어 전신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자, 이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뇌에 의해서 우리 몸에 전부 다 신경이 퍼져 있어요. 신경이 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신경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경에 의해서 키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몸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안경을 꼈잖아요. 이게 눈이 나빠지고 점점 그러는데 시신경이 많이 약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컴퓨터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들면서 살아온 안경이 도수랑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급격하게 눈이 나빠진 안경 도수랑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좀. 그만큼 요즘 그 청소년들의 눈이 굉장히 나쁜데 그 시신경을 비롯한 모든 신경이 이 뇌의 어떤 그런 조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진동, 그 태울주 진동이 울리면 우리 인체의 신경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어느 순간 눈이 밝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력이 좋아져요. 시력도 좋아지고 예를 들어 뭐 얼굴에 피부 여드름 나는 것도 없어지고 그게 수행하면서 이게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왜 체험 못 하느냐? 태울주 읽을 때 태울주의 진동이 하단전과 몸을 울리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서 태울주 하잖아요. 그러면 태울주 기운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하고 태울주 하다 보면 처음에 열이 나요. 막 몸이 덥거든요. 열난 사람도 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체온이 올라가요. 생명의 어떤 형상이 증폭이기 때문에 수행에도 음양일체의 그 본성인 도공, 움직이는 수행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도공을 하고 나서 전공, 태울주 수행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동공은 어떤 거냐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같이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유불선 기독교 이전의 신교 문화 시대부터 수행법은 음양인 전공과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공은 동 속에서 정을 체험하는 것으로 몸을 움직이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아야 한다. 그게 진정한 동쪽 동공이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은 가라앉는 거예요. 주문 읽으면서. 그래서 사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자, 도공이란 동서학의 총 결론으로서 모든 병이 원이 하나가 채증이에요. 울채. 이 채증은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감정이 채한 거.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인간관계, 아니면 가족하고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내지 못하고 막 꾸지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채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뭐 여기 등도 아플 수도 있고 뭐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그런 감정이 채하는 거를 울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애들도 이 감정이 채가지고 성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혼을 나거나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감정이 채하고 신체에 또 이게 성장하다 보면 이런 게 막히는 곳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울채된 것을 풀어주는 것이 도공이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얼굴에서 개미가 지나가는 것 같이 막 간질거릴 수가 있고 몸이 간지를 수 있어요. 그때 긁으면 안 돼. 이제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체험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당라고 그래요. 이 인당. 이 인당이 얼음을 갖다 어진 것 같이 시원하고 백회라 쥐구멍이라는데 이 백회가 두 정엽인데
이 두정엽에 있는 이 백회가 시원하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가운데 손해가 떨어졌네. 운동을 관장해요. 저 손해가 어른들 같은 위축이 되면 잘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막 이게 흔들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래? 파킨슨병이라 그래요. 이 손해가 작아져서 그래. 수행을 안 하면 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매가 잘 걸려. 나이 들어서 70, 80 되면요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이 평소에 그 젊었을 때 이 뇌를 회복하는 그런 그 안에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뇌의 어떤 그것이 줄어들어요. 여기 이 간내가 회복이 되면서 생명 현상이 생기잖아. 그러면 시원한 척추가 시원한 그런 여기 이 인당과 백회가 시원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 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체험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보다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면서 이론을 들어야 이게 쉬우니까 도공을 피곤하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태울주 주문을 읽는 도공을 할 거예요. 그때 태울주 읽을 때 그 태울주가 내 몸과 마음에 울린다 생각하고 손을 흔들면서 어디 아픈 곳이 있거나 만지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만져고, 그다음에 눈이 피곤하다 그러면 안경 벗고, 안경 낀 학생들은 나는 이제 안경을 벗고 눈을 많이 만지는데 눈을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눈을 너무 누르면 안 돼. 큰일 나요. 안압이 높아져서 안 되니까 살살 만지려보고 여기 근처 여기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 태울주 도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를 쭉 펴고 합성을, 여러분 이제 이 상태에서 몸을 울려가지고 울체된 막힌 기와 혀를 뚫고 나서 합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자 눈을 감고 허리를 펴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태울줄 진동을 하단전과 온몸을 느끼면서 같이 합성을 할게요. 움치 사파 움치 털천 상원군 음리지야도래 그만 합리사파 읍배. 자 오늘 늦게까지 애쓰셨어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염송을 하세요. 염송. 그러면 학교 공부가 잘 되고 머릿속이 잘 기억이 돼요. 저도 이제 환자 오면서 염송을 하거든요. 그때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속으로 태울주 읽는데 그 태울주 소리가 교실을 꽉 울린다 생각하고 태울주 읽으면서 생각 염자죠. 생각으로 많이 외우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나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서 여기 묵송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는 주송을 하고 어느 순간 되면 지금 이제 태울주가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PC라든가 게임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한번 중독되면 누구라도 하고 싶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고 그건 재미를 느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울주에 대해서 재미를 느낀 순간부터는 염송, 묵송, 주송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몸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도 여기 학습에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몸도 신체 변화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